아이가 갑자기 못하게 될 때 태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리석 같은데? 아기처럼 행동하는 아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는 사연이 왔는데요. 저는 지금도 옷을 입혀주고 우리 아이가 7살인데 6살 다 컸다고 생각하던 요즘 큰애가 다시 아기가 돼버렸습니다. 6살 퇴행 행동이라고 검색해보니 질투심에 아기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는데 다른 아이들도 이런가요? 라는 7살 아이 제가 이상한 거네요. 저는 지금도 옷을 입혀주고 지금도 양치를 해주는 입장에서 일단 동생이 생겼잖아요. 퇴행이라기보다는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동생이 생긴 상황은 어떻게 비유하냐면 둘째 애가 들어오는 날 자기 남편이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같은 맞아. 충격, 그거 들어보셨죠? 맞아.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를 한 집에서 같이 맞아요. 하는 충격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아, 이제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n분의 1로 딱 나눠진단 말이에요. 제가 들어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나에 대한 사랑이 여전할까 확인하는 작업? 아이가 이런 엄마를 찾는 거는 본능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럼 본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지금 현재 주변 환경에 자기를 위협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꾸 이렇게 치가는 걸까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이 아이에게 변화가 어떤 주변의 변화가 없었나? 라는 거를 조금 엄마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관점으로도 봐야 돼요. 우리가 나의 모습은 잘 몰라요. 아이가 뭐 이게 지금 징징대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하나라도 들어줬나? 아하. 하나 정도만 제대로도 해줘도 아이가 그거에 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그리고 엄마가 에너지가 어느 정도 지금 고갈된 상태인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것도 정말 다 짜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아이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아줬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아, 근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조금 새롭기는 하네요. 기브앤테이크 선생님이. 그리고 이것도 기분 테이크죠. 아이도 이제 봐야 되고 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로서 아이한테 어떤 걸 줬고 아이가 또 어떤 것들을 나한테 원하는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연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연년생을 키웠거든요. 엄마들은 특히 큰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 아이가 밑에 아이를 어느 정도 그래도 케어해 줬으면 좋겠고, 큰아이는 큰아이답게 조금 더 어른스러운 거를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 큰아이 입장에서는 나도 애인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히려 어린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6살이면 아직 애거든요? 우리는 7살인데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 물 떠줘, 엄마 쉬마려워, 나 좀 데리고 가. 저 7살 아직도 그래요. 고등학생도 그러는데? 고등학생이라고요? 물 갖다 줘. 첫째라는 이유로 6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퇴행이라는 것도 사실 처음 들어요. 이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퇴행은 언제 쓰는 용어였냐면 노인들이 뭐 퇴행성 노인 질환, 뭐 관절염 뭐 이런 거. 그랬다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게 퇴행이거든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이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과업이 있단 말이에요. 5살에는 뭘 해야 되고 좀 느린 애도 있고 빠른 애도 있어. 근데 막 잘하다가 특별한 이슈에 의해서 그게 이제 훅 떨어지는 거죠. 잘했던 거를 같이 못하는 거.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징징대거나 이런 건 퇴행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네요. 퇴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리광 같은데요? 그쵸. 어리광이라고 조금 보면 아 내가 좀 이런 부분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 방법론이 나오는데 그냥 아이가 퇴행했어?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불안하면서 이거 자체가 어렵을 것 같아요.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달이 이렇게 순서가 정방향으로 점점 잘하게 돼야 되는데,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못하게 될 때 퇴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퇴행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화장실을 혼자 잘 가서 해결하던 아이가 어디서 실수를 한다. 잘하던 아이가 완전히 못하는 행동이 보일 때 퇴행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요, 진짜 화장실 잘 가던 아이가 이불에 쉬를 한다거나 정말 이런 퇴행 증상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 퇴행이라는 증상은 그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울증이나 이런 증상들 나타나는 게 정신과 증상이잖아요. 어쩌면 퇴행도 정신 발달 과정에서의 발달 상황인데 한 1개월 이상이 지속이 되어야 돼. 일시적으로 드러난 거 말고 1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개선되지 않고 기간적인 게 되게 중요하고 아무런 그런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던 것들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대. 요 지속된 기간을 좀 보셔야 돼. 요즘 소아 우울증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우울증 생겨요? 네, 애들이 소아 우울증이 생기면 막 공격적이 돼요. 어머. 잠도 잘 못 자고. 아니 왜 생기는 거예요? 소아 우울증은? 이 사연 속의 아이도 이대로 놔두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어리광 같은데? 그 형제 관계에서 위에 있는 아이들은 동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마 아빠가 형이니까 형답게 해야지 이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이 큰아이를 데리고 따로 여행을 간다거나 따로 시간을 가지는 방법이 있어요. 엄마가 동생이 생겼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안심시켜 주면은 아이가 훨씬 더 안정감 가지고 그런 우울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나 아는 동생도 이제 둘째를 낳았어요. 첫째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모유 수유하는 모습을 아예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대요. 애 보는 순간 앉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그 의도적인 행동보다는 이제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사랑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걸 알게 되거든요. 특히 혼자인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또 안 해서 자기중심적인데 이미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뭐 친구들이랑 나누는 거라든지 이게 또 많은 이유가 거기서 이미 한번 타격은 받았어. 트라우마가 아니라 성숙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외동하고 형제 관계가 있는 아이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 안 보여주는 뭐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보여줘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돼요. 이 아기는 나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끔. 근데 애가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아기에 대해서 이제 동참시켜 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기 기저귀를 해주면서도 봐 동생은 아직까지 쉬도 못 거려가지고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데 너도 도와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동참시키고 좋은 면만 보면 그렇지만 그러면 그 엄마 입장에서는 얘도 안아주고 쟤도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둘을 쌍으로 업고 안고 한대요. 뼈가 으스러지는 거거든요. 또 어떤 아이는 동생이 너무 싫대는 질투심으로 하고 애한테도 나쁘게 하고 짓궂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상황에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가장 어려웠던 게 얘가 책을 읽어달라고 그래. 근데 얘한테 맞는 책이잖아요. 근데 또 얘가 책을 읽어달라고 그래. 근데 얘한테는 안 맞는 책이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나도 죄책감이 안 들어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이거 이해해야 돼, 아이가. 아, 엄마도 둘 키우느라 힘들겠구나. 그걸 이해한다고 얘가? 아니 이제 그거는 그런 엄마가 정확하게 표현 엄마도 힘들다 하지만 엄마 이 방법을 최선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어느 순간에는 아이도 우리 엄마도 힘들구나 이걸 이해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못하더라도 감으로 똑같아요. 그 마음을 먼저 만드는 것 같고. 근데 옆에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좀 도와줘. 안아주거나. 아빠가 좀 도와줘야죠.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뭐 얼마나 예. 그래서 아빠가 가사를 분담해줘야 된다. 아빠가 다음에는 여자로 태어났으면